12년 특례 한국학교 학생이 한국학교임에도 불구하고 SAT 1560점을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한국국제학교 졸업생 정주아입니다. 12년 특례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원을 한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전기와 후기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외한국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후기 전형에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전형은 총 5개의 학교에 지원을 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을 하였고요. 1차에서 불합격을 받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4곳은 전부 합격하였습니다. 한국학교에서 이제 7월 달에만 정기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만의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원하는 전략에 있어서? 네. 이제 연고대를 지원할 당시에 저와 같은 학교의 정규 1등 친구와 과가 겹치지 않게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전략이죠. 네. 네. 굳이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과의 틀은 두 대학 모두 합격해서 괜찮은 전략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내신과 SAT, AP, 토플 점수 등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내신은 이제 상위 10%대로 등수는 4등이었습니다. SAT는 1560점, AP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5점, 토플은 110점, HSK 6급은 263점의 점수를 받았고 HSKK는 77점으로 이제 높지 않은 점수로 통과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HSK는 익숙한데 HSKK는 뭔가요? HSKK는 이제 HSK 고유, 그러니까 국어 시험으로 스피킹 테스트를 하는 시험인데요. 이번에 2년 전부터 HSK 6급을 볼 때는 HSKK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활동 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그런 활동을 모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내 활동은 일단 가리지 않고 모두 참석하려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중점적으로 한 활동들이라면 이제 소논문 발표 대회, 학생 강연자 활동, 그리고 동아리 부장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매년 소논문 발표 대회가 있었고 10학년 때는 베이징 한인 청소년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히 활동 내역을 기재하는 양식이 있었고 거기에 적어서 이 내용은 대학에 제출을 했습니다. 11학년은 공공 화장실 휴지에서 나타난 공유지 비극 현상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교내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을 했습니다. 12학년 올라가서는 회계학의 이해를 주제로 고교 학생들 앞에서 제가 직접 1시간 분량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의 내용은 회계의 본질과 역할, 회계학의 분야별 상호 연관성과 재무제표 구성 및 회계 처리 방법을 이제 원론적 수준에서만 설명을 한 후에 삼성전자 재무상태표를 백분율 분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아리의 경우는 11학년 때는 경영경제 동아리에서 1년간 부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12학년 때는 경제 심화탐구 동아리를 제가 직접 부장으로서 창설을 해서 동아리에서 신문 스크랩, 모의 투자, 토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 안에서 열리는 영어 PT 발표 대회 또는 중국어 PT 대회, 한글날 행사 이런 대회들은 10학년 때부터 3년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봉사라면 교내 봉사와 교회 봉사 가리지 않고 모두 골고루 했었는데요. 교내 봉사의 경우 교내 행사 보조, 한글학교 멘토링, 또 한인회 행사 스텝 등을 하였고 교회에서 합창단 소속으로 참여하게 된 국군의 날 대사관 행사 공연이랑 한중 수교기념 공연 같은 이런 것들도 생기부에 봉사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단 학교에 직인이 찍혀있는 어떤 양식의 모든 활동 내역들을 다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제공을 했고 네, 또 맞습니다. 생지부나 이런 것들도 그것대로 또 따로 있었다는 얘기이신 네, 거죠? 네, 학교에서 굉장히 좀 협조를 많이 해줬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활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인문계열과 그다음에 상경계열에 좀 적합한 활동들과 그런 탐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수상 경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수상 경력의 경우는 저는 화려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경우 이제 재외국민 UCC 대회에서 입상한 것이 전부이고요. 교내 수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과 우수상을 10학년 때 수학, 영어 등 중복 포함 8개 과목, 11학년 때는 정치와 법, 언어와 매체 2개 과목, 12학년 1학기 때는 경제, 수학,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이렇게 3개 과목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사실 교과 우수상은 수행 과제나 또 서술형 평가 등의 쪽지 시험에서 실점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시험에서 만점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 외의 수상은 최우수상을 탄 적은 없지만 10학년 때부터 같은 대회에 3년간 꾸준히 입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백일장, 독서주간, 그리고 단어왕, 영어 발표대회, UCC 대회 등등 매번 열릴 때면 장려상에서 최고 은상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런 짜잘한 대회들은 내신에 영향 가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최대한 쪼개어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 수행 과제로 이제 바쁜 시기에도 대회 준비를 위해 정말 밤새고 그럴 때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특히 제가 받았던 상 중에 단어왕이라는 상은 영어 과목에서 매주 2회 실시하는 단어 암기 테스트의 성적을 합산했을 때 가장 높은 사람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데요. 단어 하나라도 더 틀리면 받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으로 이 상을 3년 연속 받았다는 점에서 성실성을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단어왕 이런 것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수상을 하기가. 맞죠. 네, 알겠습니다. SAT와 AP 토플 등을 이제 학교 내신이랑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영어 노출이 있다고 보기 힘든 한국 학교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학년별로 그래도 이 SAT나 토플 어떻게 순차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SAT와 토플을 병행하지는 않았고요. 토플만 공부하다가 토플이 점수가 나온 이후에 SAT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단 10학년 1학기에서 여름방학 때까지는 토플, SAT 이런 스펙은 준비하지 않고 내신만 열심히 했고요. 10학년 2학기 때부터 토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수업을 들었던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10학년 겨울 방학 때는 겨울 특강으로 토플 겨울 특강으로 주중에 매일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에 첫 시험을 보고 그때 100점 초반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학년 올라가서는 1학기에서 여름방학 2학기 때까지 토플이 코로나로 시험이 취소가 되어서 시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수업은 꾸준히 2에서 3회 수강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는 토플이랑 HSK 2개의 시험을 병행하기 시작했는데요. 2학기 때 HSK 6급 첫 시험을 보고 그때는 250점이 좀 안 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HSK를 위해서는 여름방학 때 온라인 과외를 한 달간 매일매일 했었고요. 토플도 2학기 때는 한 번 더 봐서 그때는 110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11학년 겨울 방학이 됐을 때는 두 번째 토플 시험을 110점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SAT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SAT 학원에서 겨울 특강을 한 달간 수강을 했고요. AP도 이때 매크로 거시경제 과목을 인강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12학년 1학기에 올라가서는 SAT와 HSK를 병행하면서 또 AP 시험이 다다라서는 AP 시험 공부까지 같이 했습니다. 토플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그 본인의 영어가 언어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 그 이후에 SAT로 이제 넘어가면서 충실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좀 갔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내역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합격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관리를 중점으로 공부하되 그 외의 활동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얼마나 깊게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의 입시 결과의 경우 저는 안정적으로 1, 2등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최상위권 친구들에 비해서는 내신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높은 성적의 SAT와 토플이 합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생기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호기심을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또 심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잘 드러난 것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합니다. 그렇군요. 내신을 좀 안정적으로 좀 늘리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었고,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뭐 계속 조금 부족한 부분들 어쨌든 학업 역량을 SA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노력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이제 SAT만으로는 또 그 역량이 명확하게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활동 내역들 중심으로 좀 호기심이 좀 가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내역들을 갖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듣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SAT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한 달 만에 1500점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본인만이 좀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SAT 공부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노하우라면요, 저는 이제 SAT의 경우 처음에 디지털로 바뀐 첫 시험이 저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이때는 1400 초중반의 점수로 처음부터 1500점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시험을 계속 쳐서 두 번 친 결과 두 번째에서 1400점 후반대,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1560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3월 SAT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겨울방학 때 그러면은 좀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3월 앞에 겨울방학 때 이제 SAT 공부를 네네. 한 거였고, 그 이후에 처음 본 시험이 3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크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1500점대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만의 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던가 아니면 뭐 방법적인 거라던가 공부의 노하우나 루틴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SAT는 오래 공부한 것은 아니라서 오래 공부한 친구들의 그런 개념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 방법적인 노하우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대신 디지털 SAT 초반이다 보니 그 당시에 블루북에서 팩티스 테스트를 정말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고 제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찾아서 그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강한 게 단기간에 점수를 올린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저는 그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수의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개념을 찾아보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SAT에 진입했을 때 당시에 리딩은 높은 점수가 잘 나와주는데 문법이나 수학 같은 문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SAT 문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원에서 준 정말 요약된 자료만 대충 보고 디지털로 바뀌기 전 원래 SAT의 라이팅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닥치는 대로 풀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문법 유형을 익혔어요. 그리고 수학은 영어로 된 수학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용어를 따로 외워줬고요. 또 문법이랑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바뀌기 전 SAT 수학 기출을 풀고 틀린 문제의 개념을 찾아서 익히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시간이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방식이 문제들을 먼저 이렇게 풀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내용을 개념을 역으로 찾아서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맥락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SAT 공부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남들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뒤처진 기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출을 시간 재고 여러 번 풀었고 그때 모의 시험에서 정말 각 잡고 제대로 풀었을 때 나온 점수를 좀 위안 삼았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뒤처진 기분이었어도 그 에너지로 일단 열심히 문제를 많이 풀었네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AP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5월이 되면 AP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AP 과목들은 어떤 걸 선택했고 뭐 어떻게 공부를 좀 준비했었나요? 저는 AP는 10학년, 11학년 때는 코로나로 이제 열리지 않아서 12학년 때 거시경제 딱 한 과목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AP를 학년별 과목의 선택을 할 수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또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순서나 방법 같은 건 좀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왜냐면 SAT도 내신도 그다음에 AP 한 과목이어도 일단 좀 급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제가 다닌 학교가 한국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으로 AP를 공부하진 못했고요. 대신 11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AP로 제일 유명한 인강 사이트에서 아, 제일 유명한 선생님의 인강을 결제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겨울방학 시기에 진도를 다 나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했었지만 학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분반도 있었기 때문에 바빠서 방학 때는 유닛 1까지밖에 못 들었고요. 학기 중에도 이제 개학 초반에 좀 듣다가 말아서 결국 본격적인 공부는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5월 시험 치기 1주 반 전부터 몰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AP를 한 과목만 듣는다면은 일주일 반, 일주일 정도 빡세게 벼락치기 해도 5점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물론 거시경제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단 인강을 저는 1.6에서 2배속으로 굉장히 빨리 들었고요. 아. 그리고 거의 매일 밤은 샜습니다. 문제는 인강 선생님의 교재를 활용을 했는데 대신 제가 풀다가 막히는 유닛이나 또 어려운 유닛만 골라서 밸런스 문제집도 사서 풀었습니다. SAT랑 좀 결을 같이 유지하는 것 같네요. AP도 역시나 문제를 먼저 이렇게 섭렵을 해서 풀어보고 뭔가 좀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봤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또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1.5배속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인강으로도 한국 학교 학생들이 이제 독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형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강을 통해서도 이렇게 5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본인이 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AP는 어쨌든 MCQ와 FIQ가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 중에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뭐 있다면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MCQ는 다들 문제 많이 풀고 기출 돌리면은 대부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생략하게 했고요. FRQ의 경우는 이제 인강 선생님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컬리지 보드의 5개년 기출을 모두 뽑아서 풀어봤습니다. 또 특히 이걸 공부를 할 때 답지, 컬리지 보드에서 나온 공식 답지를 옆에 두고 아 여기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썼고 어떤 흐름을 따라갔는지 이걸 익힌 게 저의 큰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범 답안의 오피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의 모범 답안을 좀 자기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가 비슷한 결로 유지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이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영상들을 많은 후배들이 보게 될 거예요. 후배들한테 먼저 입시 지옥의 전쟁을 치룬 선배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입시가 정말 힘든 과정인 만큼 이 과정 중에서 본인의 마음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요. 이 입시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 후배님들이 부모님, 쌤들 그리고 본인도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그 과정에서 정말 버텨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아무리 힘들고 예민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후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